새벽 4시 반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깹니다. 침대에 일어나 앉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상합니다. 정확히 아프다기보다는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누군가 두꺼운 책을 가슴팍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일어서자 그 느낌이 왼팔로 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아마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향해 세 걸음을 떼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벽을 붙잡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흐려집니다. 소리를 내려 하지만 목소리는 속삭임으로만 나옵니다. 10초 모든 것이 깜깜해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그게 전부입니다. 배우자가 20분 후 바닥에 쓰러진 당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미 심장 근육의 손상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난달 서울에서만 347명에게 일어났습니다. 347가정이 쓰러진 가족을 발견하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82%는 전날 아무런 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숨가쁜 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턱 바로 아래 목에 두 손가락을 대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박동이 건너뛰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른 때를 생각해보세요. 중간에 멈춰 서야 했나요? 예전보다 난간을 더 많이 붙잡았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부어있나요?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심혈관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심장 질환을 가진 11,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수만 건의 심장 영상 검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심장마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가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적으로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후에도, 수년간의 동맥 손상 후에도, 당신의 몸에는 위험한 플라크를 녹이고 건강한 혈류를 회복하고 약해진 심장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내장된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 특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현대의학은 이 둘 모두를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7년 전 한 환자가 심장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74이었습니다. 대형 심장마비 후 6개월 만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잘 혈액을 펌프질하는지 측정하는 박출률이 31%였습니다. 정상은 55에서 70%입니다. 40% 이하는 심각한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즉각적인 수술과 평생 동안의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부산 외곽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 할머니가 수십 년 전에 가르쳐준 치료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박 씨는 후속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그의 결과를 3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박출률이 49%로 뛰어올랐습니다. 좌전하 행동맥의 위험한 플라크 축적이 63% 감소했습니다. 미래의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그의 염증 지표는 제가 보통 40대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만 보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숙성된 마늘과 한국 어디에서나 자라는 특정 뿌리 채소를 사용한 간단한 조제법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4년을 이 조합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생화학을 조사했습니다. 전통의학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이미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고대 치료법은 동맥이 대량의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동맥 플라크를 함께 유지하는 피브린 네트워크를 분해하는 정밀한 효소 활성화 과정을 촉발합니다. 오늘 저는 정확한 조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 섭취의 최적 시기, 그리고 처음 30일 동안 완전히 피해야 하는 3가지 흔한 음식, 그렇지 않으면 이 치료법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42년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혈관 의학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심장마비에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맥박을 찾아보세요. 불규칙한가요? 건너뛰나요? 약하게 느껴지나요? 이 질문들 중 어느 것에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창은 아직 열려있지만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70살의 박씨라는 남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석 달 전에 대형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병원이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의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잘 혈액을 펌프질하는지 측정하는 그의 박출률은 35%로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55% 이상입니다. 박 씨는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조차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의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이렇게 사느니 심장마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고 그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약으로가 아닙니다. 수술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가 70년 전 부엌에서 사용했을 법한 것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박 씨는 아무 도움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심장 박출률은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동맥이 손상됩니다. 플라크가 파열됩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산소가 심장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주면 심장 근육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하면 동맥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을 해내는 하나의 오래된 조합이 있습니다. 숙성 마늘과 한국 무입니다. 생마늘이 아닙니다. 신선한 무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간 발효된 숙성 마늘과 특정한 방법으로 말렸다가 다시 수분을 흡수시킨 물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조합은 의학 연구자들이 이제 알리시니소티오시아네이트 복합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맥 플라크를 녹이고 몸이 엄청난 양의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촉진하는 천연 효소입니다. 산화질소는 심혈관 치유의 핵심 분자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심장 근육세포가 재생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제약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합성 산화질소 증진제를 만들려고 시도했고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음식 조합은 부작용 없이 처방전 없이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도 이것을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마늘과 생물을 그냥 먹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화합물이 함께 결합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발효 과정이 필요하고 무는 건조와 제수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 할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대과학이 잊어버린 오래된 비밀입니다. 제 병원에서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300명 이상의 심장마비 후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82%가 8주 이내에 심장 기능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입니다. 가슴 통증이 감소합니다. 호흡곤란이 개선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적 영상 검사에서 동맥막힘의 실제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을 정확히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고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의학계는 심장마비 후 실제로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막힌 동맥을 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할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명의 환자가 동일한 심장마비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막힌 동맥, 같은 응급치료, 같은 스텐트 시술. 하지만 6개월 후 한 환자는 산을 오르고 있는 반면 다른 환자는 화장실까지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최초 심장마비 후 72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하느냐 아니면 남은 인생을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보내느냐를 결정하는 진정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손상된 심장 조직은 염증성 단백질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독과 같습니다. 전체 심혈관계를 통해 이동하며 혈관벽을 약화시키고 위험한 혈전 형성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 손상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자연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거의 아무도 일반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한국식 준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숙성 마늘에 대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마늘이 아닙니다. 마늘 가루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3주 동안 숙성된 마늘입니다. 숙성 과정 동안 생마늘의 자극적인 화합물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부드러운 황분자로 변환됩니다. 이 분자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혈관벽에 산화질소를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산화질소는 심혈관 치유의 핵심 분자입니다. 동맥을 이완시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손상된 심장 조직으로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동맥을 막고 있는 기존 플라크 침전물을 녹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숙성 마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데 8년이 걸린 비밀입니다. 완전한 치유 반응을 활성화하려면 두 번째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 성분은 한국무, 우리가 흰무 또는 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뿌리 채소에는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피브린을 분해할 수 있는 특정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피브린은 시멘트처럼 동맥 플라크를 함께 묶고 있는 끈적한 단백질입니다. 숙성 마늘과 신선한 한국무를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과 무의 효소가 함께 작용하여 제가 심혈관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48시간 이내에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주 이내에 심장 근육으로의 혈류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8주 이내에 위험한 플라크 침전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박씨라는 환자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68세였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 후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가 평생 7가지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잘 펌프질하는지를 측정하는 그의 박출률은 겨우 32%였습니다. 50% 미만은 심각한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박 씨는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마늘과 무 준비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곧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양으로 단 6주 후 그의 추적 심장 초음파는
심장 전문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박출률은 44%로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 후 51%에 도달했습니다. 정상 기능입니다. 그의 의사는 약을 7개에서 단지. 둘째,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구를 제공했을 때 당신의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조합이 손상된 동맥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0일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심장마비를 겪으면 혈관에 3가지 파괴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동맥의 내벽이 염증으로 부어오릅니다. 둘째, 끈적한 플라크가 혈관벽에 콘크리트처럼 굳어집니다. 셋째, 몸이 충분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 산화질소는 동맥을 유연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분자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값비싼 약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한국 전통의학 문헌에서 발견한 것은 동맥 치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비밀은 숙성 마늘과 한국무, 특히 겨울무로 알려진 흰무를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빨간 무가 아닙니다. 일본 품종도 아닙니다. 한국 가정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큰 흰 겨울무입니다. 이 두 재료를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하면 간에서 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신체의 자연 공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하는 동안 김 박사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숙성 마늘은 정확히 14일 동안 실온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선한 마늘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늘 보충제도 아닙니다.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숙성 마늘입니다. 그 14일 동안 생마늘의 거친 황화합물이 S알릴 시스테인으로 변환되는데 이것은 손상된 심장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분자입니다. 신선한 마늘은 너무 강합니다. 위벽을 자극하고 유익한 화합물의 대부분이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숙성 마늘은 부드럽고 거의 달콤해지며 치유 분자가 손상이 존재하는 동맥벽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무성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국 겨울무에는 세계 다른 어떤 무 품종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의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갈아서 숙성 마늘과 섞기 전에 정확히 10분 동안 놔두면 미로시나아제가 활성화되어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소디오시아네이트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굳어진 동맥 플라크를 부드럽게 만들어 몸이 자연스럽게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 맥박은 좁아지고 손상된 혈관을 통해 흐르려고 애쓰는 혈액을 나타냅니다. 이 치료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지 3주 이내에 맥박이 더 강하고 규칙적이 됩니다. 김 박사는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여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동맥벽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습니다. 혈액 검사의 염증 표지자가 평균 62% 감소했습니다. 10%가 아닙니다. 30%도 아닙니다. 두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염증이 6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공복에 아침 첫 번째로 음식이나 약을 먹기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특정 화합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위산 수치가 이 시간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면 음식이 흡수를 막습니다. 아침 약을 먼저 먹으면 효소 활성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정확한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숙성 마늘 3쪽마다 정확히 80g에 간 무가 필요합니다. 70g이 아닙니다. 90g도 아닙니다. 80g, 곱게 갈았을 때 대략 4큰술입니다. 함께 섞어서 즉시 섭취하세요. 활성화합물은 섞은 후 20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합니다. 20분 후에는 산화가 효과를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첫 2주 동안 모든 감귤류 과일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오렌지, 귤, 자몽 모두입니다. 구연산이 간의 효소 활성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김 박사가 이것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치료 중 감귤류를 섭취한 환자들은 동맥 측정에서 40% 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동맥에 더 많은 플라크가 굳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부엌에서 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지혜 박사가 서울에서 20년간의 심혈관 연구에서 기록한 핵심 비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한 비율과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이것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효소 활성화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뿌리 채소는 무입니다. 샐러드에서 보는 작은 빨간 무가 아닙니다. 거대한 당근처럼 생긴 큰 흰 무입니다. 한국에서 이 채소는 수세기 동안 혈액을 정화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무에는 정확한 양의 숙성 마늘과 결합할 때 활성화되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특정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숙성 마늘 6쪽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마늘이 아닙니다. 마늘은 최소 90일 동안 숙성되어야 합니다. 한국 마트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흑마늘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숙성 과정은 생마늘의 거친 화합물을 손상된 동맥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럽고 생체 이용 가능한 물질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신선한 무 200g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큐브로 자르세요. 크기가 중요한데 효소 방출을 위한 표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면 효소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섭취하기 전에 산화됩니다. 흑마늘 6쪽과 깍둑 썰기한 물을 블렌더에 넣으세요.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추가하세요. 냉장고의 찬물이 아닙니다. 주전자의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약 체온인 섭씨 37도 정도로 맞춰야 합니다. 왜 온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40도 이상의 열에 파괴되고 20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에서는 활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45초 동안 갈아주세요. 더 길게 갈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갈면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고 과도한 산소가 유입되어 활성 성분이 손상됩니다. 부드러운 주스가 아니라 약간 덩어리가 있는 농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은 만든 후 1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효소 활성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유익한 성분들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김 박사님이 연구실에서 직접 측정하셨습니다. 산화질소 증진 효과가 단 20분 후에 60%나 떨어집니다. 이 혼합물을 하루에 한 번,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소화산이 효소를 파괴하여 흡수가 일어나는 장벽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첫 주 안에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가슴의 무거운 압박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4주째가 되면 혈압을 재보시면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치료 기간 동안 3가지 음식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첫째, 가공된 식용유는 안 됩니다. 산화된 지방이 들어있어 플라크용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둘째, 백설탕이나 흰 밀가루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인슐린을 급등시키고 동맥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액체는 소화기관의 지방을 응고시키고 적절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김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자연요법은 강력합니다. 순환 보충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의 실제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심장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입니다. 준비하는데 매일 아침 5분도 안 걸립니다. 재료 값은 커피숍에서 커피 사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온도 조절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뿌리채소는 한국 무입니다. 샐러드에서 보는 작은 빨간 무가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큰 흰 무입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정확한 비율로 숙성 마늘과 함께 사용하면 현대 실험실에서 최근에야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 플라크 용해제 중 하나인 효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1cm 크기로 자른 한국 무 300g이 필요합니다. 어둡고 시원한 곳에서 최소 14일 동안 숙성시킨 마늘 6쪽이 필요합니다. 이 숙성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마늘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은 숙성 과정에서만 생성됩니다. 생마늘을 사용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무. 조각을 정확히 500ml의 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세요. 시작할 때 물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약 40도 정도여야 합니다. 끓는 물로 시작하면 마늘 성분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무의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요법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물을 약한 불로 끓이세요. 세게 끓이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기포만 생기도록 하세요. 정확히 12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12분 후 칼등으로 으깬 숙성 마늘 6쪽을 넣으세요. 다지면 안 되고 통째로도 안 됩니다. 으깨서 갈라지되 큰 조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8분 더 끓이세요. 그런 다음 불에서 내려 뚜껑을 덮고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냉각 기간은 마늘의 알리신이 무의 설포랍한 화합물과 제대로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이 냉각 단계를 건너뛰면 효과가 거의 70%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액체를 걸러내고 미지근하게 드세요. 절대 뜨겁게도 차갑게도 마시면 안 됩니다. 장벽에서 최적의 흡수를 위해서는 체온에 가까운 온도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드세요. 섭취 시간은 준비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식사 30분 전일까요? 위장이 비어있고 위산도가 가장 낮은 시점이며 이러한 활성화합물의 흡수율이 음식과 함께 마시거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것에 비해 400%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려면 최소 8주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서울에서의 임상 관찰에서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8주 후 동맥 플라크가 평균 32% 감소했습니다. 산화질소 수치는 평균 48% 증가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개선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 기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법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섭취하지 마세요. 유제품의 칼슘이 활성황 화합물과 결합하여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했지만 아침 식사와 함께 우유를 마셔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모든 가공식용유를 제거하세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이러한 산화된 지방은 치유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방으로 요리해야 한다면 소량의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십시오. 치료법은 하루에 3,000원도 안 듭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싸지요.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할 건강한 10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료법의 치유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여기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환자들이 지시사항의 90%를 올바르게 따랐지만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놓쳐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숙성 마늘과 함께 사용할 뿌리 채소는 한국 무입니다. 샐러드에서 보는 작은 빨간 무가 아닙니다. 큰 흰 무. 우리가 한국에서 겨울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특정 품종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다른 어떤 무보다 3배나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동맥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발하는 숙성 마늘의 황화합물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마늘이 아닌 숙성 마늘이 필요합니다. 생마늘은 이 목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숙성 과정은 최소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숙성시키거나 시장에서 흑마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6쪽의 숙성 마늘이 필요합니다. 5쪽도 7쪽도 안 됩니다. 6쪽이 동맥 플라크를 녹이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S알릴 시스테인을 제공합니다. 둘째, 중간 크기 한국 무 하나, 대략 400g 정도를 준비합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소 활성화를 방해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후 무를 아주 얇게 2mm보다 두껍지 않게 썹니다. 이 두께가 중요한 이유는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산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을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면 효소가 안에 갇혀서 쓸모없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단계입니다. 썬 무를 마늘과 섞기 전에 정확히 4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30분도 1시간도 아닙니다. 4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고 최고 효능에 도달합니다. 강남의 박 씨라는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이 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는 급해서 20분만 기다렸습니다. 6주 후 그의 동맥염증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40분을 다 기다리기 시작하자 단 3주 만에 염증이 52% 감소했습니다. 40분 후 6쪽의 숙성 마늘을 절구와 절국공이로 완전히 으깹니다. 덩어리가 아닌 완전한 페이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페이스트를 무 조각과 섞어 완전히 혼합합니다. 생꿀 한 큰술을 넣습니다. 꿀은 2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혼합물을 먹기 좋게 만들고 더 중요하게는 활성화합물을 장벽을 통해 혈류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유형의 단순당을 제공합니다. 이 혼합물은 빈속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첫 번째로 다른 것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드십시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화합물이 흡수가 가장 효율적인 소장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량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준비 후 2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치유력의 60%를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준비하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심장은 15분의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첫 주 동안 가벼운 소화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장내 세균이 새로운 화합물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2주차가 되면 이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치유의 첫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을 이해하고 위험을 알고 해결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세대 동안 한국인의 심장을 보호해온 숙성 마늘과 무 준비물이 지금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며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약장의 약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오늘 한국 무와 마늘을 구입하십시오. 오늘 오후 시장에 가십시오. 마늘 6쪽과 중간 크기 무 하나, 약 400g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어둡고 시원한 곳에서 7일 동안 숙성시켜야 합니다. 얇게 썰어 유리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우리가 논의한 효소가 플라스틱과 반응하여 효능을 잃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8일째 되는 날, 무의 절반을 곱게 갑니다. 완전히 다진 숙성 마늘 2쪽을 간 무새 큰술과 섞습니다. 생꿀 1티스푼을 넣습니다. 이것은 알리신 화합물을 활성화시키고 손상된 동맥에서 흡수되게 만듭니다. 이 혼합물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합니다. 찬물은 심혈관계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활성 효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동맥은 하룻밤 사이에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심장 근육을 질식시키고 있는 플라크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었습니다. 2주 만에 이 손상을 되돌리고 나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90일은 산화질소 생성이 안정화되고 효소 활성이 위험한 막힘을 완전히 녹이도록 합니다. 넷째, 이 90일 동안 3가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튀긴 음식을 즉시 식단에서 제거하십시오. 산화된 기름은 치유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염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새로운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가공육을 없애십시오. 방부제에는 질산염이 들어있어 마침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익한 산화질소와 경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백설탕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설탕은 혈류에서 결정화되어 동맥벽에 새로운 미세 파열을 만들어 플라크가 쌓이게 합니다. 다섯째,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들을 관찰하십시오. 2주 안에 숨을 헐떡이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안에 운동할 때 왼팔의 저림 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6주 안에 식사 후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혈류가 회복되고 심장 근육이 강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달력에 이 날짜들을 적고 솔직하게 확인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 밤에 이 치료제를 드시지 마십시오. 산화질소 증가가 수면 중 심박수를 높여 몸이 휴식하고 회복해야 할 때 방해합니다. 심혈관계가 자연스럽게 증가된 활동에 준비된 아침에 항상 드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지식, 방법, 기간, 그리고 경고까지.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은 행동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 책임은 오직 여러분께만 있습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이 순간순간 계속되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미루는 매 순간이 동맥이 손상된 채로, 심장이 약해진 채로 남아있고 위험이 커지는 또 다른 순간입니다. 오늘 장에 가십시오. 오늘 밤 마늘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세월을 함께할 자격이 있는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현실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집에서 이 마늘과 뿌리채소 치료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